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일드 2023년 1월 6일 방송 요약하고 제 의견 짧게 개진하겠습니다. 2023년 1월 6일 날 엄청난 이제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채 2년물, 10년물, 그리고 30년물 모두 다 약 0.2%의 금리 인하에 이자율 인하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우리 한국 시장의 EWY,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ETF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게 5% 폭등을 했고요. 캐터필러는 3%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완화되는 환경을 이제 봤고요. 거기에 결정적인 부분은 이 고용 지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미국 시간으로 한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쯤에 나온 그 ISM 서비스 지수가 2020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무튼 굉장한 이제 채권의 랠리가 시작되고 주식시장도 좋았습니다. 자, 이제 키 포인트인데요. BLS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의 B8번 테이블을 보면 이제 핵심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대비 12월에 시간당 임금 상승의 부분을 이제 엑셀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급의 인상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non supervisory라고 해서요. 그래서 매니저급 이하의 즉 임원들을 배제한 순수 월급장애들의 이제 임금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사기업 시장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월별로 0.2%만 올랐고요. 그러면 이제 연율로 약 2.4%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임금이 코어 CPI가 떨어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트렌드가 계속 된다면 이라는 이제 전제하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주급으로 치면 오히려 임금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최초의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고무적인 거는 마이닝하고 로깅만 2%대의 임금 상승률을 보였고 그 외에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존도 감원을 상당히 한다고 하지만 운송과 이 웨어하우싱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시간당 임금 및 그리고 주급도 이제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오버타임이나 주간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고용의 수요가 꺾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주급으로는 이렇게 꺾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약간이나마 이제 개발자들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임금 시장에서 조금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고용인들이 고용주에 대비해서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레버리지가 더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게 꺾여서 지금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무적인 거는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에 고용자 수를 회복하지 못한 이 유일한 분야 Leisure and Hospitality 이 부분이 이제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주급으로 치면은 연율 0.25%만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별로 이제 임금이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혁명적인 데이터죠. 고용률은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면서 임금 상승률은 꺾이는 이 기적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고무적인 거는 마이닝 앤 로깅은 2%대 임금 상승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쪽에 일자리가 많고 수요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인플레이션을 데이터냐?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 2차 전지를 생산하고 미국에서 리쇼링을 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면은 직접 희귀 광물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도 시추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기 위한 로깅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원자재 공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 분야의 임금 상승은 결코 인플레이셔너리 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장비가 뭡니까? 굴삭기죠. 결국에는 캐터필러 주가가 이제 이날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로 지금 신고가를 치면서 이제 미국의 장비 회사들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그런 미국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연준의 그 합작품으로 지금 골디락스가 벌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방송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지금 금융 환경이 굉장히 완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역대로 안 좋았던 이 코로나 2020년 3월에 그 위기를 겪고 무제한으로 돈을 풀려서 좋아졌다가 이제 금융 환경이 상당히 긴축 모드로 간 상황에서 또 고무적으로 이제 들여다봐야 될 데이터는 금융위기보다도 오히려 작년에 회사채 시장에 글로벌 코퍼레이트 본드 인덱스죠. 마이너스 15% 이상을 찍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회사채 가격이 역대로 싸졌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안하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연자 세 분은 DWS 그룹의 이제 남미 및 북미 채권 헤드 그렉 스테이플스 나오셨고요. 바클레이즈의 투자 적격 등급 신디켓의 코헤드 글로벌 코헤드 메건 그레이퍼 나왔고요. 크레딧 사이츠 리서치 센터죠. 채권 회사채 전략의 글로벌 헤드 위니 시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답형 세 가지 질문 보면은 세 분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신뢰하는 분이 여기 위니 시저, 그 다음에 메건 그레이퍼도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달에 6월 말에 아시아에 있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는 금융회사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정보를 주셨고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2월 달에 이제 연준의 FOMC가 있는데요. 이때 시티는 50b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얼만큼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메건 그레이퍼만 빼고 다 25bp 인상을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가 5%를 초과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하일 것이냐에 대해서 5% 이상으로 올릴 거라고 또 메건 그레이퍼만 얘기했고요. 나머지는 그 이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가 나을 것인지 하이힐드가 나을 것인지 어떤 게 성과가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위니 시저는 하이힐드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메건 그레이퍼는 단기적으로 IG가 좋을 수 있지만 하반기 가서는 오히려 하이힐드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그렉 스테이플스는 IG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설명드렸다시피 1월 6일 날 지표는 거짓말 같은 고용 지표와 그 다음에 2022년 5월 이래로 최초로 ISM 서비스 지수가 50 이하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채권 시장은 본격적인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상 최초의 메인 스트리트의 지금 월스트리트 리세션이죠. 그 다음에 리치 리세션이고 화이트 칼라 리세션인데 메인 스트리트 리세션이 없는 미국의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그런 리세션이 없는 경기 침체가 없는 그런 골디락스를 지금 맞이할 것이냐. 왜냐하면 고용률은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그 가운데서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것도 좀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의 임금은 안 꺾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가 안 되는 그냥 일반적인 월급장애들의 월급은 사실상 지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표는 이제 연준이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렉 스테이플스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영악한 시장 참여자들이 미리 알고 엄청나게 이제 공격 앞으로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물 ETF가 그죠? 5% 상승할 정도로 이렇게 지표는 원하는 대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 또 그걸 미리 예상해서 또 김치국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연준이 또 호키시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채권 시장을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시장으로 이제 레리 서머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렉 스테이플스는 거기에 약간 반대적인 의견을 내서 적어도 2020년, 22년도의 변동성만큼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렉 스테이플스가.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즉 지금 채권을 산다면은 만기가 짧은 걸 살 것인지 긴 거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왜냐면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통 때의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주는 이자의 환경이 아니라 지금은 단기 금리에서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상황인데, 어떤 게 더 매수할 만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스티프닝이 될 것이다.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어느 한 해가 될 것으로 위니 시자하고 그 다음에 그렉 스테이플스는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short duration을 오히려 매수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죠. 자, 덧붙여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이힐드를 추천한다. 즉 하이힐드 추천의 한 가지 요인이 만기가 짧은 자산이 더 좋을 성과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이힐드는 만기가 긴 자산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위니 시저가. 그다음에 토털 리턴의 관점으로 볼 때 시세 차익 부분이 올해 좋을 것인지, 이 채권 시장 전반 아니면은 많은 이자를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렉 스테이플스는 아무래도 이자를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이 받는 이런 환경, 즉 추다 적격 등급은 5% 남짓, 그 다음에 하이힐드는 8.75%, 9%가 좀 안 되는 그런 이자를 주는 이런 환경이 바로 수익률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그 근래 뭐 보기 드문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은 채권의 시세 차익, 가격 변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지 워낙 이자를 적게 주니까요. 그러나 토털 리턴 관점에서 이자가 토털 리턴을 어느 정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시대는 참 오랜만에 온 것이죠. 자, 그리고 연초 일주일간 이제 사회자가 얘기했습니다. 58 빌리언 US 달러의 회사채 발행량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25 빌리언, 25 빌리언 US 달러는 동양의, 그러니까 아시아계 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회사채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자금을 조달받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또 해볼 건데요. 이게 정상 공급인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채권의 공급량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공급량 증가 여부 등을 사회자가 이제 메건 그레이퍼하고 위니 시저한테 물어봤고요. 메건 그레이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통상적인 한 해 발행량 수준에 부합하는 거고, 조금 이제 또 많다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CPI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 이제 실적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에 우선해서 먼저 프론트 로딩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해주셨고, 정상범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니 시저도 향후 공급량이 그렇게 늘어날 그런 특이한 요인은 없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해 주는데, 작년에 은행 쪽에서, 그죠? 금융 쪽 회사채 발행량은 좀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 변동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은행 우선주 ETF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가격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쪽으로 금융 쪽 섹터의 회사채 발행량이 좀 많았다. 이거는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런 데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G가 5.33%, 하이힐드가 8.75%를 주는 이런 환경에서 지난 2년간에는 하이힐드가 그래도 아웃퍼폼 했습니다. 토털 리턴으로. 투자 적격 등급 대비. 근데 이제 블랙락은 올해도 이제 하이힐드가 더 좋을 걸로 봤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여기 사실은 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니 시자의 얘기를 이제 좀
하자면은 하일드가 좋다는 얘기를 조금 더 일찍 할 걸 그랬다 좀 아쉬워하는 거죠. 2, 3개월 동안 가격이 많이 더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한테 제대로 된 자료를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아쉬움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주에 봐야 될 중점적인 거는 이제 차주 중반에 나오는 CPI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은행들 실적도 나오고 컨슈머 센티먼트 지표도 나오지만 코어 CPI를 좀 보고 좀 앞으로의 상황을 더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급격한 금융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캐터필러가 3% 상승했고 EWI는 5% 상승, 그 다음에 금리는 0.2% 인하됐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제는 연준의 소프트 랜딩 성공에 이제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즉 미국의 메인 스트리트가 경기 침체를 안 겪고 임금이 꺾이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독특한 노동 유연성의 환경, 그리고 연준의 급격한 피봇, 작년에 0.75%씩 올렸다는 얘기는 과거에 본인들이 조금 잘못 봤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교정을 하고 그런 반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그리고 전 세계의 거품을 빼는 역할을 확실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냐, 가볍게 떠오르는 것은 지금 미국 부동산이다. 즉 제가 얘기했던 레즈 ETF라든지 이런 미국 주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미국의 부동산, 그리고 투자하실 수 있다 그러면 환전을 해서 법인을 통해서 미국 주택을 매수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일드, 미국의 메인 스트리트이 나쁘지 않다는 건 하일드가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프라이빗 크레딧 혹은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 즉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도 올해 작년 내내 좀 안 좋았지만 다시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을 보는데 부동산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이뤘죠. 그래서 1월 3일 작년 12월 21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2월 저점에서 용감하게 매수한 무주택자들 완전히 이제 무혈 입성했던 그 시기죠. 왜냐면은 보면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하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때 낙찰을 받으셨는데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고는 8%의 취득세를 내고 서울에 2주택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그때 무혈 입성해서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우량한 자산들을 많이 매수했는데 결국에는 판정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규제가 완전히 이제 다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규제 지역 해제의 의미는 취득, 보유, 거주, 양도, 그다음 등기 전 매매, 대출에 다 영향을 주고 청약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사실상 전매 시장이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 있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이제 투기 과열지구나 이렇게 됐으면은 정비 사업 시 이 소유권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땅 지분이 많아도 맥스 1 플러스 1밖에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 부분이 해제된다는 거는 그만큼 정비 이후에 소유권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대지 지분에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적정 쪼개기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재개발 이제 후보지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지금 지주 전성 시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지금 진짜로 벼락거지가 될 수 있는 환경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대거 어디에 내가 대지 지분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고민하고 이미 답이 나와 있어야 되고 바로 투자할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